안녕. 체력 잘하고 있는 중이요? 체력 잘하고 진짜 걱정이긴 하네. 그치? 어떻게 좀 잘하고 있으려나 싶기도 하다가도 해보고 이게 이번 시험 너무 많이 어렵기 때문에 그냥 포기하다시피 있다가 아예 손 놓고 있다가 막판에 이렇게 체력 25%니까 좀 더 신경 많이 썼으면 하는데 안 된 건 좀 아쉽고 어쩔 수 없지 뭐 지금이야 늦었기 때문에. 그치? 공무원 이제 뭐 벌써 시작하고 했겠다. 그치? 체력 너무 무리하지 말고 잘하고. 오늘 알아볼 내용은 이걸 이제 제일 먼저 했었어야 되는데 면접 자료 0번으로 그죠? 우리가 이제 인적성이라 불리우는 종합적성 검사에 대해서 오늘 알아보도록 합시다. 이게 25년도인데 23년 자료로 들어갔네. 25년도입니다. 25년도로 날짜로 기준으로 보게 되면 종합적성 검사는 5월 31일자로 할 예정이고, 그리고 이제 면접은 6월 9일부터 이렇게 들어갈 거니까 인적성 검사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뒤쪽에 다시 설명하겠지만 인성 검사와 적성 검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적성이라고 하는 것들은 소방 공무원의 직종에 맞게 질문한다라는 거고, 여기는 소방 업무 수행에 관한 내용이라서 그냥 그 인성 검사가 250문항, 그렇지? 이게 270문항짜리도 있고 그렇더라고. 그 다음에 적성 검사는 65문항 돼 있고, 주요 내용은 적혀 있는 대로 조직의 적합도, 직무 몰입에 필요한 개인의 가치, 동기, 태도. 잘 보면 이제 개인의 가치, 그 다음에 동기, 태도. 그러니까 댐댐이 이런 걸 묻는 거 사항이 인성검사거든. 문항수가 엄청 많잖아. 30분인데 250개를 풀어야 되는 것들을 진짜 그러니까 읽다 보면 그냥 직관적이긴 한데 반복이 잦다더라고. 선생님들 가서 다시 얘기할게. 적성검사는 업무에 관련돼 있는 거. 시간을 생각해보면 80분인데 65문항이야. 그러면 약간 전문적인 소방에 관련돼 있는 질문을 많이 하지. 그치? 그래서 종합적 사고, 학습 능력 등등이 있더라. 사전조사서, 사조서 부분들은 제시되어 있는 게 2문항 또는 3문항인데 응시자의 본인의 생각과 경험만, 이것들은 쌤이 여러 번 얘기할 테니까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미리 준비돼야 될 내용들 중에 하나지, 이 아이는. 적성검사도 준비하고 인성은 준비 내용이 없어. 근데 사람인이라든지 잡코리아 뭐 이런 등등에 보면 인적성 검사에 대한 형태가 유료도 있고 무료도 있거든. 나중에 꼭 한번 해보고 한번 들어가 보자고. 면접시 첫 페이지 봐. 마에 시험 결과 면접시 면접위원회 평점 참고 자료로 반영한다고. 이게 제일 중요한 내용이야. 그지? 종합적성검사에 관련되어 있는 결과가 면접위원한테 사전 제공되고, 사전 제공된다는 말은 내용을 보고 이제 주요한 체크를 하는 거지. 얘는 통계적으로 얘가 이게 부족하네, 이거 부족하네. 그러면 니네가 면접관이라고 하면 니네는 소방관이자 면접관이잖아. 뭐 니네 떨어뜨리고 싶을 거지. 왜냐면 니네 우수한 인력이라는 것들은 사전 검증이 안 돼 있잖아. 생각해보자. 그냥 이제 그 회사 직원 있잖아. 예전에 이제 그런 내용이 있더라고. 네이버의 인사팀에 계셨던 분인데, 네이버 대기업이잖아. 어떤 사람 뽑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최초로 이제 인터넷에 대한 뭐 회사다 보니까 학벌 뭐 이런 것들 안 봐, 커리어 안 봐, 뭐 등등 있잖아. 그럼 다들 이제
잔뜩 쌓아오는 거라 어디 상 받은 거, 대회 상 받은 거, 프로그램 대회 했던 거 이런 것들. 그런데 그 인사 담당자의 입장에서는 뭐냐면 그런 게 아무 의미가 없대. 왜냐하면 개인이 뭔가를 하는 조직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뭐 구글처럼 진짜 소모임에서 한 세 사람이 하나의 프로젝트를 해서 세 사람 먹여 살만한 아주 very nice하고 good, great한 아이템이 나오는 그런 제도가 아니야. 그냥 회사야. 회사는 어떤 개념이야? 밑에 직원이 올라오면 필요한 인력에서 인원을 충원하잖아. 그러니까 필요한 일이 있어. 정해놨다고. 그러면 너 그거 시킨 대로 잘해봐. 처음엔 얘를 못 믿잖아, 위에서도. 그러니까 요만큼 해봤는데, 잘해. 더 시켜보고, 더 시켜보고. 잘하면 프로젝트도 맡기고 하는 거잖아. 그 뭐냐면, 개인의 뛰어난 뭐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게 아니야. 그렇다 보니까, 통계적으로 보게 되면 뭐냐면, 그냥 학벌 좋은 애들이 시키는 거 그냥 곧잘해. 근데 나머지 애들이 차별이 돼야 된다고 생각 많이 하잖아. 근데 중요한 거는 조직은 그걸 요구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특출난 거. 내가 뭐 이렇게 해서 내가 있잖아 뭐 소방의 신 이런 사람을 지금 구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 소방의 구원자 이렇게 아니야. 그러니까 얘는 조직에 잘 스며들 수 있고 시킨 대로 잘하고 그리고 사명감 있게 뭐 잘할 수 있는 그런 애들.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전문가가 될 거야. 근데 거기까지의 시키는 대로 잘 해가야 되는 거지. 이런 거 똑같다. 니네가 뽑히잖아. 소방학교 훈련 받고 오잖아. 그러면 이제 배치되잖아. 센터라든지 이런데. 그러면 그 위에 분이 뭐라고 생각해? 친구들을. 우수한 인력. 소방학교 졸업할 때 1등해. 우수한 인력. 야, 얘는 지금 시키면 뭐든지 다 잘하겠지. 안 그렇잖아. 전혀 몰라, 저는. 바보 수준. 그러니까 속으로는 시키는 것도 못해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시키는 것도 못했는데 자꾸 튀어. 뭐 해보려고 했다고. 그런 것들은 조직에서 정해줘놨지. 그러니까 시키는 것만 잘하는 것들이 진짜 잘하는 거거든. 시키는 것도 못하는 애들이 있는 것들은 도태가 돼야 돼. 그거를 인적성에서 일단 하는 거지.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생각해보자. 필기 준비를 좀 다 했어. 필기를 학교 가잖아. 그다음 실기 준비하면서 면접 준비를 하자고 하잖니. 그러면 이 정도 기간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준비를 하나도 안 하고 왔어.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싫어하는 거지. 근데 그 외에 이 기간 동안 그냥 뭐 필기 합격하고 그리고 면접 준비했었으면 알 수 있을 법한 문제가 나올 거란 말이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준비가 덜 돼 있어. 그러면 과감하게, 그지? 제가 좀 더 노력 안 했네. 그런 그 시간 동안 그걸 노력하라고. 그걸 필요한 거지. 뭐 대단한 그런 사람 안 뽑습니다. 왜 그런 사람 왜 안 뽑는 줄 알아? 잘난 놈은 금방 그만둬. 왜냐면 조직이 걔를 못 받쳐. 그러니까 걔는 우수하잖아. 그럼 진짜 내가 우수하니까 바로 내가 뭐가 되겠다. 어떻게 돼? 근무 경력이 있어야지 진급시험이라는 거 치고 윗사람 눈에 안 들면 진급이 아예 불가능한데 내가 낸데 이렇게 돼? 조직이라는데 그러니까 소방 조직의 그 문화 특성이 단단하게 있단 말이야. 그게 누가 잘 스며들 수 있느냐. 그런 사람들 그게 나쁜 게 아니잖아. 그 조직만에 대한 특성이 있는 거지. 아니면 그러니까 개인 이기주의 뭐 이런 것들은 용납이 안 돼. 군대에서도 개인 이기주의가 되니? 지 할 일만 다 하면 뭐 동료들 죽어가는데 안 할 거야 일? 누구보다도 더 같이 해야지. 그러니까 나누면 진짜 절반으로 주는 조직이잖아. 일이. 그치? 그런 게 장단점이 확실히 있어. 그런 부분도 고려하라고. 그래서 여기서 지금 하고 있는 인성과 적성에 관련돼 있는 그 사조서도 준비를 잘해야 돼. 그치? 준비물. 운영 절차는 동일합니다. 시험장 도착해서 사전교육 듣고 인성 30분, 적성 80분, 휴식 시간 이후에 사조서를 하네요. 등등등등등 이렇게 딱. 다시 얘기하지만 인성검사에 대한 문제지는 인터넷에 공유되지 않고요. 유료로 돼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과거에 이제 출판되어 있는 교재들은 좀 많이 옛날 건데 근데 문제틀은 그렇게 바뀌잖아. 인성은 바뀌잖아. 인성은 크게 뭐 바뀌잖아. 근데 적성에 대해서는 오픈되어 있는 형태는 계속 바뀌어왔기 때문에 과거 문제는 별로 좋은 편이 아닐 것 같아요. 보고 그 다음에 종합 적성 검사를 미응시하면 면접을 응시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하지. 기타 등등. 자, 면접 시험에 관련해서는
지금 대구는 아니고요. 지금 올해부터는 다들 개별로 가는 거니까 개별로 다들 갖고 그래서 주요 내용들. 저 주요 내용 잠깐 볼까? 면접은 다시 할게. 발표랑 인성 면접 이렇게 딱 돼 있다, 그지? 그래서 발표 면접은 제시 질문에 대해서 질의 답변하는 거고, 인성은 평점 요소 공통 질문 후 답변에 대한 추가 질의를 하는 거다. 25분이고 발표 10분, 인성 15분. 평점 요소는 꼭 잘 알고 갔으면 좋겠어. 문제 해결 능력, 뭐 어느 여러 가지의 문제 예시를 할 거니까. 의사소통, 공무원으로서의 공직관, 팀워크, 협력, 침착성, 책임감 등등등. 그래서 평점 점수는 체크해서 총점 50% 이상 득점한 사람으로 한다. 그지? 합산해서 40점 이하는 불합격되고. 근데 이제 인성의 불합격은 좀 이따 얘기하자. 운행 절차는 뭐 당시 때 다시 한번 쌤은 계속 진행할 거니까 우리는 6월 9일자가 가장 빠르지. 그래서 계속해서 자료를 업로드하면서 점점 단단하게 보고 갈 겁니다. 쌤이 5월 말쯤에 직무 관련해서 지금 이제 애들이 3을 할 거니까 그때 한번 같이 보고 되고 그 전에 이제 자료 계속 오픈돼서 몇 번 하고 그때는 확인차 하는 걸라고 쌤 얘기할 거거든. 그래서 발표 면접에 대해서 쌤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자세도 이렇게 하고 말투도 이렇게 하고 등등에 대해서 말할 거거든. 그래서 주제 검토 의견에 면접위원에게 3분간 발표하고 7분간 질의한다. 그죠? 10분간 준비했다가. 그러니까 화재 구조 구급 소방 직무와 관련돼 있는 문제지 받고. 근데 이건 뭐 오전 오후가 또 바뀐다고 쌤 말했었으니까. 인성 면접은 앞쪽에서 했던 거랑 내용이 똑같아요. 공통 질문 관련해서 질의응답. 순차적으로 퇴장 등등등입니다. 자, 종합 적성 검사에 대해서는 오른쪽에 QR코드가 딱 있지. 페이지는 5페이지에. 거기에 보면 이 QR은 무료로 돼 있는 사이트를 셈는 것 같은데 무료로 된 거 딱 찍고 한번 보고 4조서 2, 3문항에 대해서 자필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한다. 인성은 270문항인데 우리는 250문항으로 돼 있으니까 보통 270짜리도 많더라고. 5개 단계. 전혀 그렇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5문항으로. 이건 천천히 선생님 같이 읽어보면서 한번 보도록 하자. 개념 및 방법, 다양한 외부 환경에 대해서 나타나는 행동, 동기, 경향성, 태도, 인생관, 정서, 심리 이런 거 다 파악할 때 쓰는 거거든. 기계마다 다르잖아. 인생이 다르고 독특하기 때문에 성향을 좀 파악하고 싶다. 성향을 파악하고 싶다. 인성검사의 가장 중요한 것은 몇 번 강조할게요. 진솔해야 돼. 일관돼야 돼. 정직해야 돼. 그리고 최대한 문제를 좀 많이 풀어야 데이터를 많이 축적할 수가 있어. 다 시간 관계잖아. 시간이 30분에 뭐 없으니까. 그치? 응답률이 높으면 신뢰도가 높아서 좋은. 성급한 판단하지 말고 한번 읽으면 내용이 이해는 되는데 앞에서 풀어봤는데 뭐 이런 문제가 많다더라고. 사람들 예전에 비슷한 것도 안 해봤으니까.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사전에 연습하는 게 필요하다. 다시 한번 인성검사에 대해서 보면 특별히 대비하기가 애매한 분야다. 그치? 그리고 적성보다는 훨씬 더 치명적이다. 이게 뭐냐면 직무 관련이면 실력이 되는데 인성은 댐댐이거든. 그게 이제 드러나니까 좀 심각한 거지. 인성검사는 적성과 달리 점수화되지 않고 순위를 매기지 않고 그냥 통과냐 탈락이냐의 문제고 주의 또는 의심 같은 경고 문구가 달라붙는 정도다. 근데 인성검사 불합격은 야, 너 좀 거짓말 많이 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에 가깝대. 그리고 인성검사를 보면 왜 물어보면 또 물어보지? 라거나 아까 봤던 것 같은데 이게 계속해서 묻는 거야. 그 묻는 의도가 내가 진짜로 그걸 제대로 답을 했는지. 근데 앞쪽에는 하고 뒤쪽에 내가 틀리게 하면 틀린 답이 되잖아. 그러면 내 답의 신뢰도는 굉장히 떨어져 버리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착각이 아니고 실제로 인성검사를 동일한 질문에 유사 질문이 반복적으로 등장한다. 그 이유는 인성검사에서 회사가 보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신뢰도 측정. 그지? 반복 질문에 다르게 하면 결과는 신뢰도 떨어져서 거짓말로 인지하게 결과가 나오게 된다. 극단적인 질문도 등장하는 거. 당신 한 번도 거짓말을 한 적이 없습니까? 없다고 하면 진짜 거짓말이야. 당연히 거짓말이지. 그렇게 하면 신뢰도 떨어지는 거야. 그지? 인성검사 덕목은 첫째도 솔직함, 둘째도 솔직함. 그지? 그래서
약간 좀 와닿았으면 좋겠는데, 신뢰도를 연기하지 마. 내가 이렇게 쓰면 미치겠지 하지만 가급적이면 진짜 담백하게 좀 했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그러한 것들도 연습이 필요해. 왜냐면 긴장하고 또 계획적으로 뭔가 잘 보이고 꾸며주고 싶잖아. 그런 것들이 결국은 와닿지 않아. 그걸 필터링하는 시험이라 생각하면 돼. 스스로 자신감을 믿고 끝까지 응답률이 중요하다. 가능한 한 많은 문항에 답하는 것들이 인상검사 결과에 도움이 되더라 하지. 이 페이지가 왜 날아갔지? 그렇네. 그 다음에 적성입니다. 적성검사는 언어, 수리, 추리, 지각영역으로 해서 20개, 15개, 15개, 그죠? 그렇게 따면 65개의 문항으로 되고, 난이도 적성검사 항목에 입사에서만 다 달라. 이게 좀 많이 다르지. 그래서 전반적으로 IQ 테스트에 가까운 문제들이 출제되고, 언어 능력, 수리, 추론, 공간 지각력, 기본 상식 문제 다양하게 나온답니다. 이런 부분들을 검토, 고려해서 볼 수 있으면 좋겠지요. 그치? 좋겠어. 그 다음에 적성검사 쪽으로 한번 가봅시다. 적성검사는 쌤이 이거 틀을 짜서 다시 한번 얘기할 텐데, 우리가 이제 지금 껴댔거든. NCS라고 있어. NCS 뭐냐면 직무 능력을 평가하는 지침이지. 예를 들어서 소방 관련해서 모든 분야에,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해보자. 회사와 학교와 뭐 고등학교도 마찬가지. 그리고 자격시험 형태가 각기 다른 것을 추구하고 있어. 이해되지? 그러니까 뭐냐면 학교는 학문을 추구하는 거고, 자격증은 실무 알론, 그 자격에 대한 제도. 그러니까 나쁜 말로 얘기하면 유체역학 이런 문제들이 소방 자격증 기계 쪽에 나오거든. 근데 실제로는 현장은 그냥 결선하고 벤치 잡고 뭐 이런 일 있잖아. 그러니까 이 세 놈이 다 따로 노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되면 되나? 그래서 직무 연관성에 대한 틀, 포맷을 만들고 싶은 거지. 그렇게 생각이 된 게 NCS입니다. NCS는 쌤도 초반에 약간 발을 담궜다가 소방 분야에서 근데 깊이 담글 수 있는 기회를 없앴지. 그래서 NCS라고 한번 딱 보면 국가 직무 능력 표준안 이런 거거든. 그러니까 소방 분야는 이런 안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직무 표준안이 있고, 이 정도 단계가 되면 회사 입장에서는 과장은 이 정도, 대리는 이 정도, 차장은 이 정도 이렇게 되는 거고, 자격증도 이런 분류에 대한 내용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대학교도 마찬가지야. 대학교도 과목 중에 경험자 있겠지만 NCS 과목이 있거든. 그러면 채점 방식이 채점했을 때 엄청 쉽게 좀 되더라고. 그렇게 하고 현장도 마찬가지지. NCS 커리로 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적성 검사에 대한 문제를 좀 더 내야 와닿을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 소방 분야 NCS 부분들은 소방 설계 파트, 안전관리 파트, 그리고 위험물 쪽 둘, 그리고 지금 화재 감식 뭐 이렇게 그런 쪽으로 다 나와 있으니까 나와 있는 것들 위해서 한번 보자고. 그렇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피가 되고 살이 되고, 근데 요 형태로 틀 짜고 보도 기준 보고, 그리고 이제 예전 질문들 그거 한번 정리해서 얘기하고 그러면 몇 시간만 더 하면 이제 뭐 계속해서 반복해서 연습이 필요한 거지 이제부터. 그지? 소방 안전관리 분야 볼까? 소방 안전관리는 많은 겁니까? 특정 소방 대상물에 관련된 소방 계획을 수립하고, 소방 피난 방제 점검 및 정비, 유지관리 교육 훈련을 실시해서 화재 예방하고, 화재 발생 시 소방시설을 정상작동을 함으로써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당연한 말이지. 소방 안전관리는 관계인이 가장 큰 역할이고, 대상물이 좀 커질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 대상물로 부르고, 건설 현장에서는 건설 현장 소방안전관리로 보면 되겠지. 그죠? 생각을 해. 전체가 능력 단위가 14번까지 있고요. 소방계획에서 뭐가 필요됩니까? 특정 소방 대상물의 현황 파악, 개념 이해, 규모. 특정 소방 대상물이라는 것은 소방시설이 설치되는 특정 소방 대상물. 그리고 예산, 점검 이력, 점검 정비 계획, 자위 소방대 조직, 소방계획서 작성. 느낌상 와닿는 것은 뭐가 있어요? 소방안전관리자의 업무 영역이지. 그래서
소방계획서를 작성하는 사람이 소방 안전관리자의 업무 영역에 있으니까 보고. 소방안전교육훈련 누가 시킬 수 있습니까? 소방안전관리자 시킬 수 있겠지. 교육 대상자 선정, 일정, 훈련, 교환, 뭐 등등 합동훈련. 합동훈련 돼야 되는 것들은 특급과 1급, 정비 관련, 소방관리 관리한다면서 점검장비 구입하고, 그치? 그 다음에 점검장비 대장 작성하고 작동법, 검교정관리, 점검 장비 유지관리. 검교정은 뭡니까? 라면 측정기 자체는 전부 다 이제 1년에 2년에 한 번씩 검교정을 받아야지만 그 상태가 유지될 수 있는 부분이지. 대표적인 예가 압력계나 아니면 저울류들이 특히나 많이 영향을 받겠다 말이죠. 풍속계통학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방시설 자율점검, 건물의 하자점검 또는 위험성 사전점검, 상주점검. 이 상주점검이라고 하는 내용은 좀 다르게 이해하지 말고 기본적으로 이제 위탁관리 할 수도 있고 안전관리자가 하는 점검이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아. 그 다음 설비들이네. 소화기구, 수계에 대해서는 스프링클러, 물분무, 미분무, 포, 가스계 분말이 한꺼번에 들어가서 할하리, 분고 이렇게 됐네. 강하게 빠졌네요. 이 동네는. 그 다음에 경보설비 이런 것들이 있고 비난구조 설비 4가지, 소화용수 설비, 그리고 방제 안전점검은 별표 하나 치세요. 우리 페이지는 9페이지입니다. 메뉴에. 방제 안전점검은 비상전원 수전 설비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근데 도로터널, 그리고 고층 건축물, 지하구, 임시소방시설, 전기저장시설 이것들은 엄청 중요하게 시험에 잘 나오는 거니까 보고. 소방시설의 유지 보수는 하자 관련해서 노후 불량, 그렇죠? 보수 대상 이런 것들을 선정하는 부분이고. 사고 대응 조치는 지침서, 비상연락망, 소방시설 작동, 상황 전파. 사고 대응이라는 것들은 재난이 발생했어. 그러면 어떻게 연락하고 어떻게 해서 초동 조치를 하는 것들이 가장 이상적이냐를 보는 거지. 소방안전관리감독 중요합니다. 별표 하나 딱 치고 위험 요소에 대한 파악 이런 거지. 우리가 지금 용도 변경을 한다든지 등등이 있으면 리뉴얼 할 수도 있고 그때 경미하지만 용접 작업을 하거나 기타 등등 이제 조명들을 비추기 위한 램프들, 전기 콘센트 이런 것들이 있거든. 감전의 위험이라든지 점화의 위험성 등등이 있으니까 건설 현장 소방안전관리, 화기 취급 감독 이런 것들 소방안전관리 감독 됐고. 소방계획에 대해서 좀 상세한 내용들을 보면 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하지 않으면 300벌, 30일 이내 선임, 그치? 14일 신고 등등. 대상처 규모 적법 유무, 그리고 점검 이력 두 번째 점에 유지관리 지침, 물가 상승률, 돈에 관련돼 있는 거. 소방계획서 작성할 때 어떻게 해라. 요 지금 관련돼 있는 법령은 옛날 법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자위소방대에 편성을 했을 때 조직 내 업무 연계성을 고려하자. 줄 쳐놓으세요. 자위소방대 조직. 최근에 좀 많이 뜨고 있는 게 초기 대응 체계와 자위소방대 조직을 진짜 중요하게 봐. 그죠? 왜냐하면 이제 화재 또는 재난이 발생했는데 처음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피해가 완전히 나눠지거든. 그래서 이게 초기 대응 체계, 자위소방대가 얼만큼 활동을 잘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지. 소방계획 대상처의 특성에 따라서 대상물 전체를 대상해서 상호 협동 등등이 필요하다. 됐지. 소방안전교육훈련은 사용법은 소화기, 옥내 소화전, 경보설비 등 그리고 능력 단위에서는 소방안전교육 그리고 소방안전교육의 합동훈련 실시하기 위해서 교육 대상자 선정해서 관련 교육, 점검장비 사용법이라든지 등등 읽어보면 되겠다. 그리고 인간의 행동 안전수칙 별표 하나 쳐놓고요. 위험요소. 훈련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비상상태 때 훈련이 행동화되어서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형태가 핵심인데 쉽지 않죠. 인간 5개 본능이 있으니까. 점검장비 관리에서는 교정 주기 등등 겸교정에 대한 업무, 그리고 점검장비에서는 연령기 감지기 테스트, 방수압력 측정기, 이거는 소화설비 때 절연장 측정, 전기 관련되어 있는 모든 장비, 전류전압 측정기도 마찬가지, 이게 필수 전압되죠. 그 다음에 장비 사양서, 유지 지침서 등등등. 소방설에 대한 자체 점검은 자체 점검할 때 법령하면 적용 대상, 그렇지? 그 다음에 해당 특정 소방 대상물의 신설을 동그라미 딱 치고 60일 이내에 종합. 그렇죠? 자체 점검의 점검 인력 배치 기준 암기에 시험에 나온다잉. 자체 점검
자체 점검은 뭐가 있어? 종합이 있고 작동이 있고, 종합을 2번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작동만 해야 되는 것들이 있다. 그죠? 그리고 작동 해당 사항이 없는 것들도 기억하면 되겠지. 안전관리자를 선임을 하지 않는다든지, 제조소라든지 특급 요 3가지가 돼 있으니까. 자체 점검에 대한 실수 횟수라는 것은 연중 작동일에 종합점검 1회 또는 2회 이렇게 되는 거지. 잘 아시죠? 소방서의 자율 점검에 관련해서 설비에 관련된 상주 점검에 대해서 점검된 근무교죠. 수계 때 알아봐야 될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하면 쭉 봤더니 소방 관련 도면 등등등 성능 기준 종류는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스프링클러, 간이 스프링클러, 화재 조기 진압용인 거고, 가스계는요 같은 내용들이요. 쭉 다 봤었을 때 가스 분말 설치가 당시의 법률로 확인해서 우리가 이런 거지. 과거에 지어진 건축물이 있어. 그지? 그런데, 우리 소급 적용 대상이 있잖아. 그죠? 뭐, 피구, 뭐 이런 거 피자 먹기 경기. 그죠? 근데 우리가 개념적으로 지금의 강화되어 있는 법을 적용하는 것들은 불가능해. 그지? 그래서 선생님 오늘도 구청 점검을 갔다 왔는데 30년 됐더라고. 30년. 리모델링 했으면 지금 리모델링 당시법, 용도 변경 당시법 맞는데 그 외에는 쉽지 않다고. 옛날 건물을 지금법으로 소환하는 건 불가능해. 그렇죠? 경보설비 관련된 내용도 같네요. 그리고 경보설비는 누전경보기, 가스누설경보기 등등. 소방 관련은 소방방화, 전기, 가스, 위험물 등등등을 고려해서 보자라. 비난구조설비, 소화용수, 소화활동설비 다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방재안전시설은 아까 얘기했고, 특히나 도로터널, 고층건축물, 지하구, 그리고 전기저장시설 보면 되겠고, 유지관리는 현황을 파악해서 점검계획을 세우고 불량을 보수하는 걸로, 사고대응조치 등등등 이러고 보면 되겠다. 그지? 소방안전관리 감독에 대해서는 하기치금, 건설현장의 안전지침 등등등 여러분 읽어보세요. 넘어가서 구조구급. 구조구급은 선생님이 구조구급 아는 친구가 내가 잘 아니까, 재난 현장에서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을 긴급 구조하고 생명이 위중한 응급 환자를 처치하고 신속하게 병원으로 이송하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을 구조구급의 핵심이구나. 그 다음에 능력단위 기준점으로 했을 때 12가지. 그렇죠? 행정관리, 구조구급, 교육훈련, 장비점검, 출동준비, 일반구조, 생활안전구조, 특수구조, 환자평가, 응급처치, 환자 이송, 구급안전관리, 출동 결과의 평가, 수상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행정관리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고, 구급구조에 대해서는 직무교육에 대한 개념, 상황별 훈련, 그리고 장비 숙달 훈련 당연하지. 그 다음에 장비점검, 출동준비는 긴급 신고 상황관리, 차량, 장비, 통신장비, 그 다음에 구조 장비 관리. 일반적인 사고는 교통사고, 추락사고, 화재사고, 산악사고, 순환사고. 쌤이 같이 일하고 계시는 분은 퇴직공무원이신데, 이게 고속도로 올리는 곳에 쪽에서 추돌사고가 엄청 많았대. 현역에 그 센터에 이제 근무하고 있었을 때 그냥 119 무조건 출동해야 되잖아. 맨날 부딪히는 거야. 맨날. 그래서 밥 먹다가도 튀어나가고 이런 거 있잖아. 그래서 그게 기억에 새록새록 안다시피 가서 조치는 다 취하고, 만약에 사망사고가 있으면 사망은 이제 우리들이 조치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니까 그렇게 보고, 그 다음에 생활안전사고에서는 기계사고, 갇힘, 동물 이렇게 있고, 특수구조는 화생방, 항공, 재난, 국제협력, 환자평가는 현장, 평가형 장비 활용, 중증도 분류, 환자평가. 이런 것들은 선생님보다 훨씬 잘하니까 세부 내용까지도 다 준비해서 봐놓으세요. 응급처치에서는 기본 소생술, 기본 뇌과 처치, 뇌과 환자 처치, 전문 심장 소생술, 그리고 전문 외상 처치, 소아 소생술, 특수상황 응급처치 이렇게 되네요. 환자 이송은 통신기로. 요즘 최근에 좀 많이 짬짬이, 오늘 선생님 점검하면서 되게 엄청 진한 진이었었는데, 별일 없습니까? 근데 살이 되게 많이 빠지셨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좀 처음에 약간 암 같은 거 이렇게 걸리셨나, 회복하다가 이제 되셨나 이렇게 봤는데, 1월에 저녁에 몸이 너무 찌뿌는데 여기에 명치가 너무 막혀가지고 소화가 안 되고 무기력하고 등 쪽으로 좀 많이 몸이 뻐근하고 너무 아프더래. 그래서 몸이 안 좋겠다고 해서 어떻게 좀 움직일 수 없으니까
119로 신고를 했어. 1월 달에. 지금 그 당시엔 진짜 뺑뺑이 제일 많았었거든. 근데 내려갔는데 119 구급대가 계속 병원 알아보는 거야. 근데 병원에서 받아주지 않았어. 부산 의료원 나중에 가셨다고 하더라고. 근데 한 30분 동안 계속 했던 거지. 그래서 증상 얘기하고 이렇게 와이프분하고 같이 갔었다. 그래서 실병원 가서 얘기한 거지. 그래서 내가 이런 증상 같다. 그러니까 그분이 응급의학과 자기 20년 만에 그런 경우는 한 번도 없었다면서. 그러면서 쓰러지셨어. 그래서 하고 2번 심장이 멎어가지고 심장마비가 온 거지. 결국 쉽게 하면 심근경색은 알다시피 혈관이 막히는 거잖아. 경색. 그래서 스텐실 뭐 이런 걸로 해서 뚫어가지고 살아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의사는 늘 같은 얘기 심장과 전문의 선생님이 이제 수술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술 담배 하지 마라, 기름진 거 먹지 마라, 믹스 커피 먹지 마라 등등등. 그래서 이번에 또 보고 매년 다르구나. 건강이 제일이다. 그래서 응급처치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은 보고, 환자 이송에 관련돼서 뺑뺑이. 진짜 걱정이야 진짜로. 이제 뭐 해결이 돼야 될 건데. 그 다음 구급 안전관리는 대원들의 감염관리, 장비 관영, 안전사고관리, 건강관리. 출동에 관련해서는 결과 보고, 결과 평가, 결과 매뉴얼 작성. 나머지 읽어보면 되겠다. 행정관리 쪽에서 구급 구조의 효율적인 행태에서는 이런 업무고, 행정관리 계획 능력에는 이런 것들이 있고, 구급 구조 구급 활동 일지란 뭐냐? 쭉 읽고 두세 번 읽고, 구매 관리 기준이란 구조 구급 활동 품질 관리란 이렇게 쭉 나와 있네요. 그 다음에 구조 구급 업무의 기본 운영 계획 수립이란 뭐냐? 많이 보고가 지금 선생님 좀 부연 설명하기가 좀 어렵네. 재난에 대해서 구조구급 교육훈련에서는 인명구조 응급처치 향상을 위해서 체력 향상, 직무교육, 구조구급 장비 사용법 배우고 숙달시키는 능력을 얘기한다. 그렇지. 여기 이제 점이야. 뭐 하는 거냐 이렇게 묻는 거지. 두 번째부터는 상세 내용이지. 교육훈련 능력은 장비 숙달 등등이 있고, 응급처치라는 것은 급만성, 내과계 질병과 외상에 대하여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거나 신경학적으로 기능 이상을 초래할 수 있는 환자의 상태. 오, 정의가 좋네. 그 다음에 인명구조 정의 있고, 장비 숙달 훈련에 대한 정의가 있습니다. 보고. 장비점검 출동 준비란 재난 현장에 출동을 접수하고 지령하는 통신 장비하고 인명구조 장비를 일일 점검, 주간 점검, 월간 점검으로 구분해서 신고 접수, 차량 관리, 통신 장비 관리, 구조 장비 관리. 오, 되게 많이 하시네. 나머지 네 번째 점에 보면 유무선 통신 장비는 뭐고, TRS 무전기는 쌤이 잠깐 언급했었는데, 유료 채널이면서 전국 어디서나, 그렇죠? 전화기를 가지고 통신할 수 있는, 휴대폰하고는 훨씬 더 좀 다릅니다. 일관된 거. 전체에 한 번에 방송할 수도 있고, 장단점이 좀 많이 있습니다. 나머지 통신구조 구급 차량과 통신구급 구조 차량의 점검이 어떻다. 됐고, 일반 구조는 교통사고, 추락, 화재, 산악, 그 순환구조에 관련되어 있는 구조활동에 수행하는 능력을 말한다. 나머지 읽어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생활구조, 생활안전구조는 생활 중에서 겪게 되는 각종 사고, 기계사고, 그죠? 갇힘사고, 동물구조, 이런 것들 쭉 읽어보시면 되겠고, 특수구조에 관련해서는 화생방, 항공, 재난, 국제협력구조 등을 포함하고 있더라. 나머지는 읽고. 환자평가는 별표 좀 해쳐놓으세요. 이 동네는 환자평가는 첫 번째 점, 응급환자에 대해서 현장주사, 평가용 장비 활용, 중증도 분류를 통해서 환자를 평가하는 능력을 말한다. 순환평가, 그치? 그 다음에 전체적 초기 평가를 위해서 뭐를 고려하고 등등등. 중증도 분류는 다 알고 싶고, 다 알다시피, 그렇죠? 적색, 황색, 녹색, 흑색, 신경학적 장애, 그렇죠? 의식상태, 동공, 사지운동서 평가, 1차 외상 환자 1차 평가, 환자 평가 능력에서 이렇게 분류하더라. 주호소, 칩, 그죠? 컴플레인먼트죠. 그래서 병력 조사, 그 다음에 과거 병력 조사 방법들, 개인 보호 장비에 대한 착용 등등등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좀 더 많은 내용이 있는 척추 고정 등등 이렇게 세분하게. 그 다음에 그 의식 상태,
의식 수준은 좀 upper라고 부르는 AVPU법에 대한 부분입니다. 나머지는 읽어보세요. 응급처치, 또 중요하지. 응급처치는 현장 응급처치 표준 지침. 이게 작년에 제일 마무리가 됐을 겁니다. 능력 수행하는 거다. 모든 응급처치는 처치 표준 지침과 절차에 따라서 하고, 팀워크. 기본 소생술은 불편하지 않으세요. 기본 소생술은 기도 유지, 순환 유지, 호흡 유지, 응급처치에 적용하면 2010년도 미국 심장협회 기본 소생술 가이드라인을 따른다. 응급처치에 대한 능력도 별표를 치고, 기본 소생술, 기본 외과 처치, 내과 환자 처치, 전문 심장 소생술, 전문 외상 처치 등등 됐네요. 나머지는 읽어보시고, 골절 부위와 손상 정도에 따라서 내과 환자는 어떻고, 그리고 전문 소생술은 어떻고, 대단해요. 보고, 그 다음에 능력 단위 응급처치는 그렇죠? 119 구급대원의 현장 응급처치 표준지침, 현장 응급처치 표준지침에 따라서 다른다. 환자 이송 등 통신기술을 적용, 의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숙지하고 있는 정도에 따라 가지고 내가 얻을 수 있는 상위 직급으로 이동 가능하다 등등 보는 거지. 그다음에 구조구급 안전관리, 구급입니다. 구급 안전관리는 각종 현장의 위험 요소로부터 구조구급 대원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질병에 감염된 환자로부터 대원의 안전을 확보하고 건강관리하는 능력. 나머지는 읽어보면 되겠죠. 유형별 건강검진도 나와 있고. 출동평가, 출동결과의 평가. 출동결과의 평가는 긴급구조 시 출동상황과 현장 도착 적시성, 대응의 신속성, 효율성을 위하여 종합적으로 보고 평가를 하는 등등에 대한 능력을 얘기한다. 나머지는 읽어보시고. 수상구조. 쭉 필요한 사항들 보면 되겠네요. 그죠? 됐지. 위험물 부분은 잠시 쉬었다가 보도록 합시다. 너무 길면 힘들잖아. 화이팅!